눈물의 유품 50년 가슴에 묻은 언니의 사랑. 두 개의 운명이 만난 날 1974년 겨울.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 눈이 내리는 12월의 어느 날 5살 지수는 울음도 멈춘 채 차가운 마루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지 사흘째. 지수는 그 말을 믿으며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다. 15살 영숙은 그런 지수를 발견했다. 영숙 역시 버려진 아이였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고 야반도주했지만 결국 어머니는 영숙을 이곳에 두고 혼자 떠났다. 영숙은 세상의 모든 어른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너 이름이 뭐야? 지수는 대답 없이 영숙을 올려다보았다. 영숙은 자신의 얇은 담요를 벗어 지수에게 덮어주었다. 괜찮아. 언니가 있으니까. 이제 엄마는 안 와도 돼. 내가 내 엄마 할게. 그날부터 영숙은 지수의 언니가, 엄마가, 그리고 세상 전부가 되었다. 밥 한 숟가락의 사랑. 고아원의 식사 시간은 전쟁터였다. 모자란 반찬, 적은 밥. 아이들은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다투었다. 하지만 영숙은 언제나 자신의 밥그릇을 지수 앞으로 밀었다. 언니는 안 먹어. 언니는 배 안 고파. 너 많이 먹어야 커. 지수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영숙은 모두가 잠든 밤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만 마시며 견뎠다는 것을. 영숙은 자신의 배고픔을 숨기면서도 지수가 조금이라도 밥을 남기면 아까워. 다 먹어야지라며 안타까워했다. 겨울이면 영숙은 자신의 두꺼운 이불을 지수에게 덮어주고 얇은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뎠다. 지수가 깨어 언니 춥지 않아? 라고 물으면 영숙은 언니는 뜨거운 사람이야 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영숙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학교를 포기한 언니. 영숙은 똑똑한 아이였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영숙이는 공부를 시키면 대학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숙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왜요? 왜 학교를 그만둬요? 원장 선생님이 물었지만 영숙은 저는 공부보다 일이 더 좋아요라고만 대답했다. 진짜 이유는 달랐다. 고아원의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었다. 영숙이 중학교를 다니면 어린 지수의 초등학교 준비물과 학용품을 살 여유가 없었다. 영숙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 자신은 학교를 포기하고 대신 공장에서 일해 돈을 벌기로. 16살의 영숙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꿰매는 일.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영숙은 쉬지 않았다. 한 달에 받는 월급 3만 원 중 2만 5천 원을 고아원에 냈다. 지수 학용품 사주세요. 그리고 겨울 외투도요. 지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지수는 언니가 사준 새 연필과 공책을 들고 학교에 가며 신나했다. 언니, 친구들이 이거 예쁘대. 영숙은 미소 지었다. 손가락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아팠지만 지수의 웃음이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지수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영숙은 25살이 되었다. 고아원 원장은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아,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결혼도 해야 하고.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지수가 대학 갈 때까지는 못 떠나요. 지수는 똑똑해요. 꼭 공부 많이 시켜야 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넌 언제 행복해질 거니? 영숙은 웃었다. 지수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1984년 4월 12일. 오늘 지수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한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포기한 꿈을 지수가 대신 이뤄줄 것 같다. 지수야, 언니는 내가 이 좁은 고아원을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빛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언니의 유일한 꿈이야. 독립과 죄책감 언니를 버리고 떠나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장학생이 된 지수. 지수는 중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성적이 우수해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영숙은 그날 밤 혼자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수야, 축하해. 언니가 뭐 해줄까? 언니, 이제 언니는 나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지수는 웃었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서운함이 스쳤다. 하지만 영숙은 그 감정을 꾹 눌렀다. 지수가 독립적으로 자라는 게 좋은 일이지. 지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점점 더 바빠졌다. 공부, 학원, 도서관. 영숙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영숙은 외로웠지만 지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다. 언니, 나 대학 갈 거야. 지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영숙은 35살이 되었다. 영숙은 여전히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지수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든 돈을 모았다.
지수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영숙은 합격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지수야, 내가 해냈구나. 하지만 지수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는 인생을 희생한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성공하는 게 언니의 인생이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언니의 희생 위해서 성공하는 건가? 대학생 지수 멀어지는 거리. 대학에 입학한 지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부유한 친구들, 화려한 캠퍼스 라이프, 다양한 기회들. 지수는 점점 더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되었다. 어느 날 대학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있던 지수에게 영숙이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요즘 밥은 잘 먹니? 응, 언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지수는 친구들 눈치를 보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누구야? 남자친구. 아니, 그냥 아는 언니. 지수는 고아원 언니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언니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영숙의 극한 노동 폐지 줍는 언니.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숙은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그것도 모자라 새벽에는 폐지를 주었다. 2010년대 한국 사회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모아봐야 고작 몇천 원. 그런데 영숙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벽 4시 영숙은 골목을 돌아다니며 박스를 모았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지수가 학교에서 밥 굶지 않게, 교재를 살 수 있게. 지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지수는 언니가 보내준 생활비를 받으며 언니가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겠지라고만 생각했다. 언니가 새벽부터 폐지를 주워 번 돈이라는 걸 지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언니는 왜 자기 인생을 안 살아? 지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지수는 성실하게 일했고 곧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영숙이 지수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서 지수야, 언니가 반찬 만들어 왔어. 지수는 당황했다. 회사 동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언니, 왜 여기까지 와?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미안해. 언니가 내가 밥 잘 먹고 있나 걱정돼서. 지수는 짜증이 났다. 언니, 나 이제 다 컸어. 언니가 계속 이러면 나 힘들어. 언니는 왜 자기 인생을 안 살아? 왜 계속 나한테 매달려?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지수는 그 말을 한순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안해, 지수야. 언니가 오지 말아야 했는데. 영숙은 돌아섰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방에서 울었다. 나는 지수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성공과 차가움. 언니는 내 성공의 그림자.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가가 된 지수. 지수는 30살에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작은 마케팅 회사였지만 지수의 능력은 탁월했다. 5년 만에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수는 성공했다. 도심의 펜트하우스, 외제차, 명품 옷. 지수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뤘다고 믿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과거는 지수에게 극복한 역경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지수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붙였다. 이 정도면 내 의무는 다하는 거겠지. 영숙은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대신 조금씩 모아서 지수가 힘들 때 쓸 수 있도록 통장에 넣어두었다. 언니를 창피해하는 지수. 지수의 사업이 잘 되면서 지수는 점점 더 언니와의 관계를 숨기게 되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모임, 상류층 네트워킹. 지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로 포장했지만 정작 언니 영숙의 존재는 철저히 숨겼다. 어느 날 지수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영숙은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축하해. 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고마워, 언니. 그런데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지수는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서는 언니의 모습이 성공한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치부되고 있었다. 언니, 좀 더 나은 옷을 입지 그래요. 지수는 1년에 한두 번 언니를 만났다. 그때마다 언니는 같은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 언니, 내가 돈 보내주는데 왜 새 옷을 안 사? 너무 초라해 보여. 아, 이거 편해서 그래. 새 옷은 아까워서. 언니 진짜. 나도 창피해. 언니가 좀 더 나은 옷을 입으면 안 돼?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언니가 왜 새 옷을 사지 않는지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다. 영숙은 지수가 보낸 돈마저도 아껴서 혹시 모를 지수의 미래를 위해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2015년
아파트 계약금. 지수는 40살이 되던 해 강남의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계약금이 5천만 원 부족했다. 지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아파트 계약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언니 전세 보증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얼마나 필요해? 5천만 원이면 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그 돈이 자신의 전세 보증금 전부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고민 없이 대답했다. 알았어. 며칠 안에 보내줄게. 고마워 언니. 나중에 꼭 갚을게. 영숙은 전세집을 빼고 더 작고 더 열악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천만 원 전액을 지수에게 보냈다. 지수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언니가 전세 보증금을 빼줬구나. 나중에 갚아야지. 하지만 지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약속을 잊었다. 영숙은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다. 영숙의 병 그리고 침묵. 2023년 영숙은 지병으로 쓰러졌다. 당뇨와 관절염 그리고 만성 폐질환. 평생 무리한 노동으로 쌓인 병이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가족분이 옆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바쁜 사람이야.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영숙은 혼자 병원을 다녔다. 치료비가 부족해 약을 끊기도 했다. 그럼에도 영숙은 지수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멈추지 않았다. 지수가 혹시라도 힘들까봐. 마지막 전화. 2024년 10월 영숙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영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응, 언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언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응, 알았어. 사랑해, 지수야. 응, 나도. 나중에 전화할게. 그것이 영숙이 지수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상실과 발견. 언니, 당신은 누구였나요? 2024년 11월. 쓸쓸한 장례식. 2024년 11월 영숙은 혼자 반지하 방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지수는 황급히 달려갔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은 고아원 원장과 몇몇 이웃뿐이었다. 지수 씨, 영숙 씨는 평생 당신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원장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지수는 울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의무감으로 장례를 치렀다. 언니는 결국 혼자 가셨구나. 나는 좋은 동생이 아니었나 봐. 반지하 방 정리. 장례 후 지수는 언니의 반지하 방을 정리하러 갔다. 습기찬 벽, 곰팡이 낀 천장, 낡은 가구들.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언니는 왜 이런 곳에서 살았을까? 내가 보낸 돈이면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었을 텐데. 지수는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가계부와 통장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뭐지 이건? 지수는 호기심에 가계부를 펼쳤다. 그 순간 지수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계부 속 50년의 진실. 1974년 12월 15일. 오늘 지수를 처음 만났다. 작고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다. 1980년 3월 2일. 지수 초등학교 입학. 새 운동화 사주려고 한 달 더 일했다. 운동화값 12,000원. 지수가 너무 좋아했다. 그 웃는 얼굴 보니까 내 발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다. 1989년 6월 10일. 지수 중학교 진학. 학용품비 필요. 야간 근무 추가 신청. 한 달 수입 15만 원. 지수 학용품비 8만 원 지출. 나머지 7만 원은 지수 대학 등록금 통장에 입금. 1994년 2월 28일. 지수 대학 합격. 평생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을까? 등록금 250만 원 필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하다. 지수야, 내가 대학생이 되다니. 언니는 너무 자랑스러워. 2005년 7월 15일. 지수 첫 월급 받았다고 한다. 언니에게 10만 원을 보내줬다. 고맙지만 나는 이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지수를 위해 모아두겠다. 언젠가 지수가 힘들 때 쓸 수 있도록. 2015년 6월 3일. 지수가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나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전액을 보냈다. 나는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괜찮다. 지수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나는 어디서든 살 수 있다. 2023년 8월 20일. 병원에서 당뇨약을 처방받았다. 한 달 치료비 30만 원. 너무 비싸다. 약을 반만 먹기로 했다. 지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지수가 걱정할까봐. 2024년 9월 10일. 건강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지수는 행복해 보인다. SNS에서 지수가 웃고 있는 사진을 봤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지수가 행복하면 행복하다. 지수는 가계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50년간의 기록이 모두 지수를 향해 있었다. 지수의 행복을 위해, 지수의 미래를 위해 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텅 빈 통장들의 비밀.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펼쳤다. 지수 대학 등록금 통장 잔액 0원. 지수 미래 준비금 통장 잔액 0원. 지수 결혼 자금 통장 잔액 0원. 모든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 영숙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지수를 위해 썼다. 자신을 위한 돈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고아원 그 낡은 정문 두 손 잡고 울던 너를 10살 많은 내가 가슴 가득 안았지. 괜찮아 내 동생아, 언니만 믿으렴. 그날부터 50년 긴 세월 너의 행복만 빌었어. 눈물의 유품 속에 담긴 내 평생 사랑이 보이네. 낡은 가계부 한 장 한 장 오직 너만을 위한 기도였어. 잔액이 없는 통장 하나 언니 인생 다 담았지. 미안하다 내 동생아, 사랑한다 내 동생아. 저 하늘에서 널 지켜볼게. 날고 춥던 중학교 포기하며 모은 돈 새벽마다 다 손수레 끌고서 내 등록금 만들었지. 언니는 왜 그렇게 살아? 무심한 내 말에 울었네. 너만 잘 살면 언니는 여한 없어 바보처럼. 눈물의 유품 속에 담긴 내 평생 사랑이 보이네. 낡은 가계부 한 장 한 장 오직 너만을 위한 기도였어. 잔액이 없는 통장 하나 언니 인생 다 담았지. 미안하다 내 동생아, 사랑한다 내 동생아. 저 하늘에서 널 지켜볼게. 마지막 편지 속에 후회 없다 쓰고 나를 두고 왜 떠나갔나요? 언니 없는 텅 빈 집에 가슴 치며 울었네. 용서해요 나의 언니, 못난 동생.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의 전부가 언니였단 걸. 눈물의 유품 가슴에 안고 남은 하루하루 참회하며 사내 언니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데. 그 허름한 반지하 방이 나의 천국이었지. 고마워요 나의 언니, 사랑해요 나의 언니. 다시 태어나도 당신도